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이틀 뒤 금요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선임 고문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 김여정이 있었다면 이번 일요일 폐회식에는 이방카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자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잠정 연기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다음 달 패럴림픽 이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 소장님, 이방카 선임 고문 보좌관이라고 외교부에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와서 탈북자 여성들을 만나고 그러면 좀 메시지가 아무래도 북한 인권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정확한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정할 걸로 보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탈북 여성들을 만나겠다라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펜스 부통령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뭐 그건 단순히 펜스 부통령뿐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국회에서 상하원 합동 그 연두교섭 발표를 할 때도 우리 탈북자 대표인 지성호 씨를 갖다가 앞세워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또 이번에 역시 뭐 이방카가 대통령 딸이기도 하지만은 미국 대표단의 그 수석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역시 비핵화에 대한 이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이런 문제를 아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그 이방카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여성이 그런 이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남성보다는 더 감성적으로 먹힐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아마 이방카가 이번에 와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을 제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앞서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좀 역할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역할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상 이제 그 대신해서 온다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뭐 또 상당한 많은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나 이 일종의 그 보좌관으로서 대신해서 이래 왔다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메시지 전달 이런 수준에서 그 넘지 않을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 사실 지난번에 그 김여정 소위 북한 대표 일종의 이제 특사죠. 특사로서 이제 우리 대통령한테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말을 이래 전달하고 하는 그것보다도 아마도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느냐. 이제 방금 우리 장 실장께서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 김여정 경우는 남북 간의 앞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또 우리 대통령을 그 평양에 그 방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초청 의사 이런 것도 전달하고 해서 남북 간 관계를 굉장히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본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그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신기를 사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제 그야말로 핵 문제 해결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병행적으로 가면은 상당히 뭐 상수를 들고 환영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또 판단하기에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걸 상당히 좀 이래 도외시한 측면에서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일종의 오해 아닌 오해를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좀 각을 세우는 듯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을 세우는 듯한 무슨 메시지 이런 것을 그 보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북한의 인권 문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제재라든가 아니면 군사적인 어떤 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 인권 문제 이것을 강하게 지금 제기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도 우리 뭐 탈북
탈북자들을 만난다든가 이 다음에 우리 천안함 복심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방문을 한다든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듯한 뭔가 메시지 이런 것을 강하게 표출하지 않겠느냐. 뭐 그 외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은 이건 남북한의 뭐 체육 제재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세계적인 동계 올림픽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평화 메시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의의라든가 이런 것을 또 전달하는 그런 좀 자연스러운 그리고 상당히 제한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 소장님께서는 일단 좀 제한적인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우리 보도를 보니까 이 예우를 거의 국빈급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한미의 이 통상을 두고 미국의 압박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어떤 식으로든 이방카를 우리가 잘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묘수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평창올림픽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들으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만큼 한미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냉랭해졌다는 것이 사실상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번 이방카의 방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큰 기대는 갖지 않는 것은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카의 방문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고 올림픽뿐만 아니고 올림픽 이후 전개되는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전을 포함을 해서 방문 내용 자체도 좀 더 따뜻하고 정말 환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방카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지만은 작년의 경우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서독, 뭐 인도 이와 같은 나라들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뭐 아베 수상이나 또 그 모디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메르켈 그 독일 총리라든지 전부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맞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자존심이 없어서 맞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도 이번에 미국 대표단이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그래도 마음대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빠와 이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이렇게 환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은 한국만의 뭔가 좀 색다른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정부가 아마 나름대로 지금 고민할 걸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초청했을 때 그 작년 4월이죠. 그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라고 그 별장.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금성에 그때 갔을 때 그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이방카의 딸, 그 이름이 아라벨라인가? 그가 그 중국어로 그 정상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저 자금성에 갔을 때는 그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주 서로가 웃고 그것은 그 정상 간에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다가 아주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도 있었고 사실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일 수 있던 그런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 감성을 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 같은 그 작지만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막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우리 정부가 잘 좀 그 노력을 해서 이번에 이 이방카의 방안은 정말 냉랭한 이 한미 관계가 다시 따뜻한 그런 봄 기운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전기를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개회식, 폐막식이 워낙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 싶어서 개회식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펜스 부통령과 이 김여정 일행이 만날 수 있었는데 좀 전혀 이렇게 서로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만남을 갖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시간 전쯤에
김여정 일행 측에서 펜스 부통령을 만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보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보도 자체는 아직 뭐 진위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예.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대표단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은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났을 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예.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펜스 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보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게 네. 바로 뭐냐면은 천안함 폭침에는 현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또 탈북자들을 또 만날 계획이 있다라든가 뭐 등등 이렇게 봤을 때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그런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북한 대표단을 만난다 손 치더라도 무슨 화해의 제스처라든가 화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소위 대북 관련된 뭐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 비핵화라고 하는 북한의 태도가 어떨 것인가 예. 하는 이런 탐색하는 그런 어떤 만남으로서 사실 미국 부통령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예. 북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펜스 부통령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행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바로 이제 자기들한테 부정적인 그런 행보를 사실상 보였고 이것을 사실 수용 없다는 바로 이 반감의 표시가 아닌가. 예.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이제 거부를 했다.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 보도 내용이 상당한 부분 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죠.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이해를 했을 때는 펜스 부통령이 동선도 겹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좀 피하려 했던 그런 뉘앙스였는데 이 보도가 맞다면 그 사실이 정반대일 뿐더러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머쓱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북미 대화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펜스 부통령이 이제 이 동선을 좀 겹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예.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출발 직전에 미국의 대표로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또 풍겼었습니다. 예. 사실은 말도 본인이 알라스카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마 이렇게 펜스 부통령은 만나면은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전하려는 그런 아마 작심은 갖고 있었던 걸로 예. 보여지는데 단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우리 정 박사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보였던 이제 일련의 여러 가지 이 동선이 예. 이를테면 이제 천안함 현장에 갔고 천안함 일행이 바로 뭡니까? 폭침. 북한의 예. 우리의 함성에 대한 의뢰 폭침 아주 이건 있었을 수도 안 되는 그런 군사적인 공격 행위였거든요. 그러겠지. 그다음에 이제 인권 문제로 탈북자를 만나서 지성호 씨를 포함한 몇 사람을 다시 만나고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이 강력한 메시지를 갖다가 이 북한에게 또는 세계에다가 전파를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비핵화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의 압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는 틀림없이 아마 이런 제의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정상 간의 어떤 조율이 되지 않은 만남을 가졌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다. 오히려 특히 이제 김여정이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북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오히려 북한 측에서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대화를 갖다가 현재는 아직은 조금 더 여건을 만들어서 만나더라도 그렇게 만났을 때는 오히려 어색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더해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자기 동선하고 같이 일치되지 않게끔 해달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그 만남을 갖는 대화를 하는 것을 요청했는 것하고 그렇게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사실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동선에 따라서 이게 만남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너무 유화적인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은 가급적 피하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대화의 어떤 장은 마련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특히 비핵화에 관련된 북한의 그 의지라든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갈 경우에 또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끝까지 어떤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군사적 옵션을 쓰든가 이런 어떤 형태의 강한 압박을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든가 예.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대화는 사실 가급적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때때로는 이제 또 그 정부와 관련된 그 인사들이 예. 실적으로 그 강한 압박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어떤 것을 하면서도 대화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던지는 것도 역시 이 대화는 그냥 거기에서 무슨 뭐 유화적으로 어떻게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앞으로 이 비핵화를 위해서 그 소위 미국의 강한 의지 예, 그리고 또 북한이 이러이러한 것을 사실 내놓지 않을 때는 예.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압박 이런 사실들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회가 예. 바로 이러한 그 대화 분위기를 만들게 대화를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역시도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같이 간다. 대화를 완전 부정하는 예, 예.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럼 그 대화 속에서 바로 또 무슨 뭔가 유화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 아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결국 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건 결국 우리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리 입장에선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미국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안 해. 이렇게 한 상황이면 우리 입장에서 계속 북한과 지금 대화를 해 나가야 되고 미국에게도 설득을 통해서 북한과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고민이 그러니까 되고요. 이제 이 우리나라 입장과 북한, 미국의 입장이 사실은 이제 평창 올림픽을 이렇게 지금 새로운 국면이 아까 조성은 되었다고 했지만은 아주 극명하게 갈리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이 평창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뿐만 아니고 미북 대화 그리고 예. 나아가서는 비핵화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 이 불씨를 잘 살려나가겠다는 거고 북한은 핵을 지키기 위한 예. 대화를 생각하고 있고 평창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재 압박 국면을 갖다가 회피하고 묘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뭐 기회로 지금 기회장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예. 솔직히 봐야 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북한은 지금 전술적으로는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오히려 더 강한 제재와 예. 압박을 가겠다라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대통령께서도 표명했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미북 간의 여건 이전에 예. 제가 볼 때는 한미 간의 더 긴밀한 공조와 조율이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한미 간의 뭔가 공조와 조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입장 표명이 전혀 없다가 패럴림픽이 끝나면 바로 이제 훈련에 들어가겠다 좀 이렇게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예.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뭔가 정상회담 아직은 좀 이르다는 식의 입장을 이야기했고요. 뭔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그 언론에서 비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남북한 관계 개선과 관련된 예.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그 빨라질 것이다. 이걸 자꾸 전제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상충되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데 사실상은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관계, 한미 동맹 이것은 이미 뭐 공개적으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앞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예정대로 한다는 것은 이미 기존에 돼 있습니다. 예. 돼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이번에 와서 또 좀 급작스럽게
밝히느냐 하는 쪽으로 또 자꾸 이제 그 분석이 되는데 이건 역시도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연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을 동안에는 사실 그게 뭐 다시 재개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부각을 시켜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송영우 국방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 중에 18일 후에 3월 18일 이후에 패럴림픽이 끝나는 그 시점 거기서 4월 초까지 아마 그때 되면은 한미 당국이 분명히 밝힐 것이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때 이제 모든 그 동계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고 끝나자 말자 준비된 것을 이제 밝힌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은 동계 올림픽의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연기했다는 그런 정신도 살리면서 또 이 분위기를 그것까지 또 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월 18일 이후에 밝힌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질문 하나. 네. 지도자들이 밀리미터 단위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게 아베도 위안부 협정 때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다, 뭐 물러서지 않겠다. 김정은도 그 얘기를 했고요. 어제 송영무 장관, 국방장관도 1밀리미터의 오차도 없다. 우리는 한미 동맹 굳건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 동맹이 굳건한 건 좋은데 지금 통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도 강경 대응하겠다. 우리도 보복 관세할 수 있다. 이거 통상과 안보는 뭐 별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같은 걸로 묶어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안보 쪽도 좀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송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했던 이 1mm의 오차도 한미 간에는 없다. 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 관계는 저는 송 장관의 예. 굳건하고 여전히 전혀 빈틈이 없다 하는 예. 말은 맞다고 보고 단지 이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동맹 차원에서 한미 연합 훈련 특히 이제 동맹의 이 군사 협력 관계 또는 이 군사력 발휘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연합 훈련이라는 것은 뭐 이게 어떤 미국, 예. 우리 또는 북한에 대고 이걸 갖다가 어떤 뭐 협상을 한다거나 어떤 흥정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의 존재 가치와 예. 어떤 의미에서 이 존재 의의에 관계된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가급적 계획대로 계획이 되는 것은 이제 훈련이 예. 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되고 단지 그 어제 송 장관이 이제 그 전략적 모호성 비슷하게 그 NCND라는 표현을 예. 썼습니다. 뭐 시인도 부인도 않고 하기로 했다라고 했지만은 그런 그 한미연합 훈련에 관해서 그 표현이 NCND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통상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갑자기 이 미국의 이런 행동과 이런 조치가 예.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그 이해되지 않는 측면도 사실은 많습니다. 예. 많은 동맹국 중에서 특히 한국만 이 잡아서 뭐 이번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철강,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뭐 전기 제품, 자동차 이 세탁기, 전방위적으로 예.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우리보다도 뭐 3배 이상씩의 무역 흑자를 내고 예. 있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미국의 어떤 그 뭐 이런 문제들이 그 거의 지금 그 거론되지 않고 있단 예.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우리 정부의 뭐 어떤 아주 견결하고 또는 뭐 확고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자세도 좋지만은 일본이라든지 서독이라든지 이런 독일이라든지 이런 예. 나라들이 이런 그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극복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좀 교훈 삼아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주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익과 우리 이
이제 이 통상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